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의대 열풍, 아이의 진로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의대가 열풍, 제가 이제 의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의대 열풍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부모님들이 모든 입시에 대한 발표, 입시에 대한 예측이 나면 이제 뭐든지 이제 의대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봐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의사를 시키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의사, 전문직,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를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뭐 그렇지 않다면 의사를 시킬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잘리지 않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60이 70이 돼도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의대를 보내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거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뭐 요즘에는 지피라고 해서 이제 의대만 졸업해서 의사 자격증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피부 미용 병원을 차려서 이제 돈을 버는,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지피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의를 따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펠로우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일반 이제 공대, 이제 좋은 높은 대학 공대와 이제 의대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좋은 대학 공대 같은 경우도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서울대 공대를 다닌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출석하고 레포트 내고 시험을 보면 그러면 졸업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의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거는 다 몰라요. 좀 의대는 학교마다 15%에서 20% 정도를, 한 학년에 15%에서 20% 정도를 낙제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 이상 낙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재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낙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또 낙제를 당하면 그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등록금을 다시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낙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기도 의대는 굉장히 어렵지만 들어갔을 때 대학 안에서의 학습량은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공대나 이과, 일반적인 이과를 제가 비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대나 이과를 다니는 이 친구들이 제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의대생들만큼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에서 수석도 할 수 있고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뭐 유학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의대는 또 6년이니까 2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의대는 졸업을 하면 인턴 레지던트를 해서 최소한 4년 정도를 거의 잠을 뭐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고 박봉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좋은 공대를 나와서 그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 일반 대기업,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그 4, 5년 동안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일하는 것만큼 나의 회사에서 나의 목숨과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그 회사에서 빠른 승진과 빠른 실적을 내고, 누구보다도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장인의 꽃인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커리어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 의대생들이
이제 전문의를 땄어요. 전문의 땄다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펠로우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가, 가지면서 임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펠로우 하는 기간 동안처럼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러면은 의사가 개원하는 것보다도 더 나의 기술력과 나의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기업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훨씬 더 넓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인풋을 투자를 했을 때 의사와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을 다니는 친구들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 그런 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는 망해도 뭐, 그렇지 뭐, 의사도 망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듯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 의대 열풍이 또 이 의사라는 직업이 평생 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미래 이들이 전문의를 땄을 때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30년 후에 2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런 이제 뭐 이 열풍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들이 계속 상담을 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고등수학 상하를 다 하고 내년에 수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고등수학을 들어갔어요. 아이가 똑똑합니다. 경시할까요? 경시가 의대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시각을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의대 보내고 싶은데 뭐를 해야 돼요? 아이가 끝까지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똑똑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의 미래를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 이 아이와 정말 이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정말 지식이 빨리 튀었지만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많은 친구들과 놀 수 있고 부모님과 조금 더 교감할 수 있게끔 그 아이의 미래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꿈을 부모가 미리 결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아이가 정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분 다 아이가 원한다고 해요. 아이가 의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의사가 뭔지 몰라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너 의사 되고 싶어? 우리 똘똘이 의사 꼭 되라. 박수 치니까 되고 싶은 거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가진 것도 없으시고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그랬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경찰서 순경만 알아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승준아, 너는 꼭 경찰대에 가서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꿈을 정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네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한마디 하셨던 그 말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너무 남아서 경찰대를 너무 가고 싶다. 저는 경찰이랑은 전혀 이제 막 진로나 꿈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부모님의 그 작은 한마디가 말을 잘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적이고 착한 그 아이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의 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저는 지금 강사 학원 원장을 하지만 저의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성적이 돼서 경찰대를 갔을 때 이만큼 행복할까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신중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의 꿈을 미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더 부모가 꿈을 미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진정한 매니저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프로야구, 프로 운동을 보면 매니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철저하게 데이터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본인 스스로보다 더 잘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피로 누적이 돼 있어요. 본인은 의욕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 선수가 나 연속 출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 경기에 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매니저가 반대합니다. 너 연속 출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쉬어져야 되는 시점이야. 이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매니저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면서 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그것도 매니저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정말 철저한 관리자의 능력은 상대방의 몸 상태와 상대방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보다도 더 잘 알아서 커트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매니저라는 거죠.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5, 6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집중 잘한다고 너는 의대 가라. 그리고 너한테 모든 KE 모두 시키고 모든 학습을 시키는 게 진정한 매니저가 아니에요. 박수 쳐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게 진정한 매니저가 아니에요. 잘라주고 커트해주고 스톱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매니저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꿈에 대한 진정한 매니저가 되고 싶으면 이런 결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잘라주는 거, 멈춰주는 거, 커트해주는 거, 쉼표를 찾는 거. 그게 아이가 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의대 열풍. 아이의 진로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하나요? 아이는 천재든 둔재든 일반 아이든 아이는 아이예요. 아이의 진로는 부모님과 아이가 밀착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놀아주시고 많이 몸과 살과 살을 붙이면서 있을 때 아이 스스로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좋은 학원을 진로를 찾아주는 학원을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퇴근 후에 아이와 1시간이라도 더 몸을 붙이고 대화하고 씨름해주고 같이 게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아이의 진로를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